창은 연상호 감독님의 실제 경험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극 중 일어나는 사건은 감독님이 군대에서 100% 직접 체험한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 구성만 했을 뿐이라는데요. 연상호 감독님은 창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정철민 병장의 입장과 홍영수 이병의 입장은 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니메이션 창은 인권에 관한 옴니버스 만화책 사이시옷에 실렸던 만화가 원작입니다. 야야 꺼내봐 이제. 그 삐지신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 이거 나 빼놓고 파티하려고 그랬구만. 연상호 감독님이 군대 시절 실제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최규석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단편 만화였는데요. 정철민이 바로 군복무 시절 연상호 감독님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영창에도 갔다 오셨다고 하죠. 하지만 가해자로서 개인적인 억울함을 담기 위해 작품을 만든 건 아니셨습니다. 너 정철민 이 새끼 내가 너 사고 칠 줄 알았어. 벌써 20시간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렇게 있다. 잘난 척하더니. 그저 나는 바보다라는 말만 끝없이 되뇌고 있었던 것 같다. 야,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정철민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군복무 당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으셨다는데요. 나는 군대에서 표준적인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다. 군대 내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에 대해 말하는 건 힘들다.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게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창이 말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옳은 시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 이런 시각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창을 만들 땐 정철민이나 홍영수 중 한 인물에 특별히 감정이입하지 않고 연출을 최대한 배제한 채 전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셨죠. 작품의 제목 창은 정철민 병장의 내무반엔 없던 창. 그러다가 정철민 병장이 영창에 다녀오자 생겨난 창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창은 단순히 창문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닌데요. 창문이 없는 내무반은 소통과 교류가 단절된 폐쇄적인 군대의 모습과 같죠. 이소대 1분대는 오래전부터 구타가혹 행위가 전통으로 남아있는 분대이다. 그 원인은 다른 내무실과는 달리 내무실에 창이 없기 때문에 간부들의 감시를 피하기 쉬워서였다. 그 때문에 구타를 방지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야간 취식과 음주도 공공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영수 이병 자살 미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책임 전가와 회피의 수단,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죗값을 치르고 돌아온 나를 새로 생긴 작은 창이 비웃듯 맞아주었다. 창문이 없어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건 어이없는 결론 같지만 그게 현실이었는데요. 연상호 감독님이 복무했던 내무반에도 실제로 창이 없었는데 영창을 갔다 오니까 창문이 생겨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연상호 감독님은 인권에 대한 작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늘상 등장하는 악한 가해자와 선한 피해자에게 염증이 느껴지셨다는데요. 그래서 악마같이 그려지던 가해자의 모습을 비틀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인권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시각이 주였다면 창은 가해자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창에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졌는데요. 네가 새로운 신병이구나. 이병 홍영수. 그래, 반갑다 영수야. 우리 잘해보자. 가해자인 정철민 병장은 매사 최선을 다하는 인정받는 군인인 반면 피해자인 홍영수는 선하다기보단 짜증을 유발하는 인물이었죠. 홍영수는 이른바 고문관이었다. 창을 기획하던 당시에 인권을 다루는 작품들에 불만 같은 게 있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으로 나눠 인권 유린에 대한 이슈를 사회와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성향 문제로 다루는 것에 대한 불만이요. 그래서 창은 출발부터 가해자의 입장이나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짜증나는 인물은 과연 인권 유린을 당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고 싶었죠. 아무래도 인권이라는 건 조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조직이 작동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 맞다.
철민이만 보면 아주 듬직해. 어? 아주 괜찮은 병사야. 정철민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괜찮은 병사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죽을 각오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철민도 죽을 각오로 노력했을 텐데요. 빡세게 뛰고 화끈하게 즐긴다. 유치한가? 하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그렇게 군대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냈죠. 이번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얘가 신규대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나 봐. 대대장님이 오늘 너네 분대에 넣어보라 그러시더라. 뭐 워낙에 네가 잘하니까 대대장님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된 정철민에겐 자신의 손에 맡겨진 홍영수에 대한 평가도 중요했을 겁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애매한 군대의 사병사회에서 우리는 한 배에 탄 동료이자 친구,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정철민은 철저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홍영수의 건빵이 든 가짜 군장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기주의였죠. 아프냐? 아파? 어? 이게 아파? 네 몸 아픈 거라는 새끼야. 남이 힘든 거는 모르는 이 새끼가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너만 힘들지 않으면 되냐 이 새끼야? 너만 편하면 되냐고 놈아. 그러다 보니 선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너네도 또래 하나 들어왔다며. 괜히 건드려서 꼬이지 말고. 너도 몇 달 안 남았잖아. 릴렉스하게 가자고. 릴렉스하게. 어? 그도 최민규 병장처럼 부당한 것에 눈 감고 적당히 해야 했을까요? 15일 동안 나는 내가 치르는 죄값이 누구의 죄에 대한 것일까를 생각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나를 새로 생긴 작은 창이 비웃듯 맞아주었다. 영창에 가게 된 정철민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변합니다. 정철민 병장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변합니다. 예? 마지막 정철민의 표정은 홍영수에게 화가 난 표정이었을까요? 철민이가 군대에서도 제일 잘했잖아. 어? 아니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대대장님에게 화가 난 걸까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끔 꿀밤 정도는 때렸습니다. 그도 아니면 대대장님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바보 같은 자신에게 화가 난 걸까요? 자, 이제 여기 있었던 일 싹 모두 잊고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살아봐. 응? 아니 어쩌면 자신이 치른 죄값 정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 군대에 화가 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저기 그게 아니라면 홍영수의 눈물을 보고 지금도 자신의 네모반 안에 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음을 직감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때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조직, 군대라는 조직의 속성을 깨닫고 쓴맛을 느끼는 표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연상호 감독님은 정철민이 바랐던 이상향을 두고 조직이 원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개개인이 공평하게 행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유토피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이 하나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정철민의 유토피아였던 셈이었는데요. 감독님은 영창 안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죠. 누군들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모두 자신만의 선을 가지고 살죠. 하지만 누군가의 선은 누군가에게 악이에요. 사실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해요. 내가 정의를 정의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 출발점이 되는 생각의 시작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총 어쨌냐? 신교대에서 총 안 줘? 이렇게 대답을 하네. 작은 체구에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안경을 낀 홍영수는 체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새끼 관등 성명 안 되냐? 이병 홍영수. 이 새끼야 네가 행복하냐? 관등 성명 목소리 봐라. 게다가 자신감은 부족하고 목소리도 작았는데요. 이게 뭐라 카대? 이병 홍영수.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가르쳐줬는데 와 모르노. 기억력도 좋지 못해 선임들에게 혼이 나기 일쑤였죠.
소염기라고 소염기 이 새끼야. 너 바보냐? 어? 결국 보다 못한 정철민에게 혹독한 특별관을 받게 됐습니다. 비겁하다. 비겁한 이야기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자에게 상이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인가. 그런데 사실 이건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불공평한 일들에 불만을 품은 정철민에게서 불똥이 튄 것이기도 했는데요. 죽을 각오로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죽을 각오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정철민으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받게 된 홍영수는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척이라도 해야만 했죠. 잘해낼 자신은 없는데 혼나지 않으려면 꼼수라도 부려야 했을 겁니다. 너 이 새끼 X발 멍청한 줄 알았는데 꽤 똘똘하다. 어? 난 그런 거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 새끼야. 그런데 이를 들키며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홍영수는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저기 변합니다. 정청맨 병장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변합니다. 예? 그런 자신의 시도가 성공했는데 홍영수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일까요? 분대원들의 원망을 듣게 된 게 억울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군 생활에 대한 절망의 눈물일까요? 창에는 두 가지의 폭력이 담겨 있습니다. 정철민이 홍영수에게 가했던 폭력이 그 하나였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정철민에게 가한 폭력이 그 두 번째입니다. 가끔 말 안 들으면 꿀밤이라도 때려주지 그랬어. 응? 응? 꿀밤이라도 한 대씩 때려줘야 말을 듣지. 안 그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끔 꿀밤 정도는 때렸습니다. 야 이중대장, 이 새끼 당장 구속시켜! 대대장님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정철민은 괜찮은 병사에서 순식간에 폭력의 가해자가 됐는데요. 이런 일일수록 일벌 100개가 필요한 거야. 아예 이 기회에 군대 구타 가혹행위를 끊어버려야지. 야 이중대장! 이런 새끼들 아주 잠도 재우지 마. 제대로 취조해서 어떻게 가혹행위를 했는지 알아내서 확실히 보고해! 이는 군대라는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해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분으로 병장 정철민과 상병 이창수는 각각 징계 입창 15일, 10일. 나머지 분대원들은 군기교육대 7일 입소를 명하며 이중대, 이소대 1분대는 해체하여 새롭게 재편한다. 이상.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문제를 덮어버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소수 혹은 약자를 억압하는 건 그게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쉽기 때문이다. 그 쉬움에 대한 유혹이 모든 종류의 억압과 불평등을 낳고 강화한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절대 군대에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